먼저 김현정 전국 사명금노조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금융정책협의회 구성 제안에 대한 설명을 하실 거고요. 이어서 조순수 정의당 정책위원장님께서 금융정책협의회 운영 방안에 대한 설명을 이어서 해주시고 이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사무금융노조는 제2금융권 노동자들로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위원장 맡고 있는 김현정입니다. 저희가 오늘 정의당과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게 된 이유는 정말 아시겠지만 우리 금융권이 가장 중요한 것이 공공성과 안정성 그리고 투명성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본적인 전제들이 신자유주의라는 그 정부 정책의 기조 때문에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에서 상당히 많은 부작용들이 지금 노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금융 소비자들이 이런저런 금융기관의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계시고 또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 노동자들도 이런 그 공공성과 안정성, 투명성이 결여되고 오로지 이윤 추구에만 금융기관이 매몰돼서 과당 경쟁을 하게 되고 또 과당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경영에 대한 실패를 보게 되고 또 경영 실패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우리 제2금융권 노동자들한테 전가돼서 구조조정으로 기결되는 이러한 악순환들이 그동안 계속해서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 현재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산별노조랑 정당과의 첫 번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이 협의회를 구성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금융의 공공성과 안정성,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 과정에 법과 제도를 재개정하는 그 과정에 우리 상공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을 대안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가장 작금에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아닌가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세 가지 원칙에 의해서 금융 지배구조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또 정부의 대책 없는 브레이크 없는 규제 완화 이 정책에 맞서서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내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을 하려고 저희가 이 협의회를 발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협의회가 비단 우리 정의당과 사무금융노조뿐만 아니라 우리 정의당과 다른 여타의 많은 산별노조들 간의 협의회로 확대돼서 정말 우리 노동자들이 정치에 노동자들의 목소리들이 당길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의당 정책위원장 조정수입니다. 오늘 사무금융노조와 금융정책협의회 구성에 관한 저희 정의당의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적인 진보정당과 노동조합과의 관계들이 현재 진보정당의 혼란스러움으로 인해서 많이 무너져 있는, 훼손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무금융노조도 첫 번째 저희 정의당과 정책 협약을 하게 됩니다만 저희 정의당으로서도 처음으로 1호가 바로 오늘 사무금융노조와의 금융정책협의회 발족입니다. 금융정책협의회 운영 및 활동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정책협의회는 먼저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민주노총 산하 전국 사무금융 서비스 노동조합이 함께 구성해서 활동해 갈 것입니다. 정의당 정책위원장인 저와 사무금융 서비스 노조 김현정 위원장이 대표자회의를 구성해서 분기별로 정기협의회를 개최하고 금융 현안이 있을 때마다 실무협의를 추가로 개최할 것입니다. 이 협의회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개대에 오르면 진보적 금융노동 시민사회단체도 추가로 합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투기자본 감시 활동을 해온 단체와 은행권을 중심으로 노동조합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우선적으로 할 활동은 박근혜 정부의 무분별한 금융규제 완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특히 사모펀드 등 투기성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과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금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감시를 동태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은행권은 은행법에 의해서 비교적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축은행, 증권, 보험, 캐피탈 등 제2금융권은 사실상 재벌그룹 분위기나 심지어는 투기성이 강한 사모펀드가 대주주로 있는 것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적기에 판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반드시 마련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회사 이사회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총수가 있는 재벌그룹의 전형이 흘리는 이사회가 아니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된 이사회 위상을 세우고 여기에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이사회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각종 금융 현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정부의 금융 겸업화 대형화 정책의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금융 구조조정이 일상화되면서 심각한 고용 파괴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과 투기를 주장하는 금융이 아닌 협동의 원리에 기반한 금융산업으로 재구축을 위한 노력을 다룰 것입니다. 또한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약탈적 금융 방지 문제, 서민금융 활성화 문제,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 협동자 및 사회적 금융 등 대안금융 정책에 대해서도 이 협의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활동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의당은 2016년 20대 총선 전에 금융개혁에 대한 공통의 공약과 정책 어젠다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현재 현안으로 되어 있는 증권사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설명을 이규호 증권업종 본부장님께서 해주시고요. 이어서 금융정책의제법 제도와 사업 방향에 대해서 박원석 교육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무은행 증권업종 본부장 이규호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증권사에는 사실 구조적인 강풍들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각 증권사마다 지정 통폐합, 또 희망퇴직, 정리해고로 많은 증권 노동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또 세상을 등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0일 한겨레 신문에는 HNC 투자증권에서 희망퇴직 면담 녹취록이 보도된 바 있었습니다. 이 녹취록에 의하면 회사의 모 본부장이 버텨봤자 방문 판매 조직에 더 험한 꼴을 당할 것이라며 왕따시키며 한 달을 못 버틴다는 사실상 협박과 종용에 의한 강제퇴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권사에서도 아직 방문 판매법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구조조정의 수단으로서 아웃도어 세일즈 부서를 만들고 또 그 부서에 대기발령식으로 대상자들을 찍어놓고 강하게 압박하여 퇴출을 계속해서 유도하고 있고 지금 증권사에는 희망퇴직이 아닌 절망퇴직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기부양이라는 일자리 창출을 내걸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그 빈자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의해서 채워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오늘 정의당과 사무금융노조 정책협의체 대표자격에 저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금융산업은 안정성을 바탕으로 하는 금융소비자와의 신뢰를 구축해야 금융의 공공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권의 무자비한 구조조정은 금융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해야 하는 일이고 금융의 공공성도 지켜낼 수 없는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사무금융노조는 정의당과 함께 금융권 구조조정에 반대 대책도 반드시 마련되어서 이 일에 힘쓰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원석 의원입니다. 오늘 사무금융노조하고 금융정책협의회 구성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간의 전통적인 연대를 복원하는 의미도 있고 지금 정부의 잘못된 이 금융정책에 대해서 공조하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만들어진다는 점에 있어서도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첫걸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금융을 흔히 자본주의 경제, 시장 경제의 모세혈관 같은 기능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모세혈관 기능이 고장나면 신체 전반에 이상이 오고 결국에는 병든 시장 경제, 병든 자본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금융이
그렇게 갈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금융기관들이 갖고 있는 본연의 기능이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대로, 또 증권사는 증권사대로, 그리고 보험사는 보험사대로. 그런데 이른바 대형화, 경업화, 또 과도한 시장화 이런 것들이 지난 몇 년간 추진되면서 금융기관들의 본연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공공성을 잃어버리고 과도한 실적주의, 또 과도한 시장화 이런 것들이 판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제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제도 개선의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금융회사들, 은행, 보험사 등등 할 것 없이 대부분 그 대주주들이 외국계 자본이거나 또 재벌그룹이거나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개혁 더 이상 이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 지배구조 개혁에 있어서의 핵심은 과연 그 대주주가 금융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적법한 그런 주체인가를 상시적으로, 동태적으로 그 적격성에 대해서 감시하고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과거에 제2금융권 금융회사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제도를 규제개혁위원회가 최종 단계에서 누락시킨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볼 수 있듯이 자격이 의문시되는 재벌계 금융회사 대주주들의 저항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으면 금산분리의 원칙이라는 것은 말뿐이고 사실상 그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론스타 사태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지금 사모펀드의 폐해가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방향 중에 하나는 사모펀드를 육성하겠다 이런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과연 금융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적법한 주체인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기에 그리고 세밀하게 감시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와 함께 동시에 이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고용 안정 부분에 대해서도 평가 항목에 산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혁과 관련해서 또 하나 중요한 그 과제는 이사회 제도를 개혁해야 됩니다. 지금 지배주주에 종속된 그런 이사회 제도를 갖고서는 아무리 지배구조 개혁을 얘기하더라도 제대로의 지배구조 개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사회 제도 개혁을 위해서 사회이사를 엄격하게 뽑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회이사 추천권은 소수 지배주주나 경영진이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한 그 추천 절차를 확립하고 여기에 내부의 개혁 의지가 가장 높은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대표 참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그런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올가을 정기국회 내에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개혁 과제는 국내 금융산업이 최근 한 15년 정도 정부 주도에 의해서 급속하게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재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융지주회사 체제의 폐해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폐해는 과도하게 자회사의 경영에 개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 금융지주회사 밑에 보면 은행, 보험, 또 뭐 금융투자업 이런 독립적인 사업 주체들이 있는데 이 내부 통제나 이런 걸 근거로 지주회사가 자회사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 KB 금융 사태는 바로 이런 그 금융지주회사에 의한 자회사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 그로 인한 종속이 낳은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른바 대형화 경업화를 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것이 시스템 리스크입니다. 그런데 이게 금융지주회사의 위기가 혹은 그 계열사 하나의 위기가 전체 그 금융계열사로 전이되는 그 위기의 전이 현상이 매우 손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구조적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저는 극복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형화 경업화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과도한 실적주의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 금융의 공공성이라는 금융 본연의 그런 목적, 그런 기능, 이것은 완전히 형해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개혁해서 이 자회사들의 경영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그런 것을 자제하도록 하는,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법률을 동시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 또 서민금융 활성화 문제,
또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 금융을 활성화하는 문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도 이 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앞으로 중장기 과제들을 논의하고 협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 기자회견 마칠 거고요. 회견문하고 보도자료는 기자님한테 보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혹시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